고2 이과 1반 확률과 통계 확률 전체 이거 다음에 확률 분포 통계 들어가는 거야. 확률 전체 녹화분입니다.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이 뭐냐? 확률이 뭐냐? 당연히 확률은 전체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경우의 수고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경우의 수야. 결국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단원 있지? 이해돼요? 그거 몇 번 하는 거야 그냥? 2번. 이해되십니까? 하나 테스트 해볼까요? 주사위 1개.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6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이게 특정한 사건이 되는 거야. 소수의 눈은 몇 개 있어? 2, 3, 5 몇 가지? 3가지. 확률은 그럼 뭐가 되겠어? 6분의 3, 2분의 1. 이게 확률이야. 설명. 자, 그런데 그 확률을 이름을 막 붙여.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막 이름을 붙인다고. 근데 덧셈 정리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P, A, 합집합 B. 여기에서 A, B는 사건을 뜻하고요. P는 확률을 뜻해. 자, 그래서 얘가 여러분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이 모양 지금 이거 이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 사건 S집합이라고 합시다. 스페이스 전체 공간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경우의 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를 뭘로 나눈 거? 전체 경우의 수 NS로 나눈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나누기 전에 요 녀석이 뭐였냐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지. 여기에서 누굴 빼야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겠지. 그럼 이거를 양변 NS로 나눴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게 A, B 합집합의 확률이라면 얘는 뭐야 그럼? A가 일어날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가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그냥 뭐야? PA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PB. 얘는 PA 교집합 B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확률 덧셈 정리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 사건은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시행이라는 말은 적지 말고 그냥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자. 집합. 알겠습니까? 사건을 뭐라고 이해하자? 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 있었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게 뭘까?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걸 이름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표본 공간? 스페이스. 그래서 보통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S로 많이 써요. 우리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뭘로 많이 썼었어? U. 그치? U로 많이 썼었죠. 합집합이랑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나오는 거 우리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느낌이 뭐니? 집합에서 뭘 뜻하는 거겠어? 여집합. 여사건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여집합이에요.
자, 이거 지금 용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를 알려주는 거야. 배반 사건이란 말이 나올 거야. 배반 사건은 집합에서 서로소예요. 뭐라고요? 집합의 서로소가 조건이 뭐니? 자, 얘도 두 사건이 교집합이 뭐가 될 때? 공집합. 공집합. 여러분 그러면 공사건은 뭘까요? 집합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집합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뭐라 그러는 거야? 공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요,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걸 풀어가지고 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러지 말고요. 이게 확률 세계에서 부르는 이름, 이게 집합 세계에서 부르는 이름, 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고, 얘들아. 이렇게 똑같은 거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부르는 어디서 어떤 똑같은 놈을 어디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 3, 5.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2, 3, 5. 그럼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5.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겠어요? 3, 5. 그러면 A 여집합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2, 4, 6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확률로 표현하면 PA는 뭐가 돼? 전체 표본 공간이 몇 개니까? 6개죠? 6개? 주사위 하나면? 그러니까 6분의 3. PB도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3.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은 얼마 되겠어요? 6분의 4.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 되겠어, 얘들아? 6분의 2. 여집합의 확률은 얼마 되겠어요? 2분의 1. 특히 요 2분의 1은 1 전체 확률에서 얘를 뺀 거야. PA를 뺀 거야.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6분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이해되십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배반 사건 1번. 배반 사건은 서로소. 배반 사건은 뭐라고?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온대.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2, 4, 6. 그럼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하고 일단 배반인 사건의 개수부터 구할게요. 개수는 몇 개냐면 여러분 A와 배반인 사건은요 3개, 4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뭐뭐뭐야. 뭐뭐뭐뭐야.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얘하고만 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서로 소. 얘랑 서로 소가 된다는 건 2, 4, 6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 4, 6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부분집합. 알겠습니까? 그럼 몇 개 되겠어요? 2의 세제곱 8개 되는 거야. 그 8개는 뭐냐면 공집합, 집합 1, 집합 3 모두 구하래. 집합 5. 얘네 다 서로 소잖아. 얘하고 얘 비교해봐. 서로 소잖아. 배반 사건이야. 알겠어요? 얘네 두 개가 배반 사건. 얘하고 얘도 배반 사건. 그러니까 얘랑 배반 사건인 걸 다 쓰라는 거야. 그럼 집합 1, 3 집합 1, 5 집합 3, 5 마지막 집합 1, 3, 5 요렇게 8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36개.
서로 같은 눈이 나온다. 1, 1, 2, 2, 3, 3. 몇 가지? 여섯 가지. 왜 그래? 청개당 5개 꼴로 불량품이 나온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 얼마? 1000분의 5. 됐습니까? 답이에요, 이게. 끝. 자, 2번.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 몇 가지? 36분의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 될 확률 A래요. 그러면 합이 8이 되는 것들을 다 한번 구해보자. 이걸 순서상으로 해볼게요. 합이 8 되는 거. 1, 7. 돼? 안 돼? 안 돼? 찬열아 안 돼? 7? 2, 6, 3, 5, 4.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일일이 세야 돼요. 5, 3, 6, 2.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여기 A를 쓰면 안 됐었네. 그렇죠? 다시 붙이지 뭐. 그럼 A는 뭐예요? 36분의 5가지. 자, 두 눈의 수의 곱이 뭐가 될 확률? 짝수. 그러면 A-B- 중에서 두 개를 곱할 거야. 나온 눈을 곱할 거야. 근데 곱해서 짝수가 된다라는 거는 홀, 이렇게 다 구하면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 그러니까 홀을 구해서 전체 확률 얼마? 1에서 빼자. 확률 총합은 얼마? 1에서 홀이 나올 사건을 빼자. 이해되십니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개. 여기도 3개. 순서상 토탈 몇 개? 9개. 1,1, 1,3, 1,5, 3,1, 3,3, 3,5, 5,1, 5,3, 5,5 이렇게 9개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는 뭐가 되냐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자? 36분의 9를 빼자. 홀수가 나올 확률을 빼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6분의 27. 됐죠? A하고 B를 더하래요. 36분의 얼마 돼요? 32. 4로 나누면 9분의 8입니다. 3번. 민영, 전순, 주화, 진희, 희정 몇 명이 있다?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뭐뭐 할 때 이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5팩토리얼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토리얼. 그런데 민영이와 정순이가 이웃. 그럼 민영이와 정순이를 하나로 묶으면 토탈 몇 명을 나열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4명. 그러면 4팩. 민영과 정순이 서로 바깥 앉아도 다른 경우가 되지. 곱하기 2. 사실 2팩인데 2라고 써도 되죠. 됐습니까? 그럼 4팩 다 약분되고 얼마 돼요? 5분의 2. 이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니까. 아시겠죠? 2번. 5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전체 경우의 수 4팩 원순열. 5명이면 1을 뺀 팩. n명이 원형으로 앉으면 n-1팩. 지금 재복습하라고. 앞에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민영이와 정순이가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 그럼 민영과 정순을 빼. 몇 명을 원탁에 앉히냐면요. 3명을 먼저 원탁에 앉혀요. 알겠어요? 3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 2팩.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민영과 정순을 이 사이사이에 넣으면 되잖아. 몇 군데 중에서? 3군데 중에서, 알겠어? 2군데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 그게 순열이지. 3 곱하기 2.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번 자리라고 하면요. 민영이 너 어디 갈래? 민영이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몇 가지? 3가지. 정순이 어디 갈래 그럼? 민영이가 선택한 거 빼고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요.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2팩은 2, 3p2는 3 곱하기 2, 답은 2분의 1. 아, 5명이 그러니까 원탁에 앉을 때 2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은 50%구나. 4번,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여기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그럼 전체 찬현이 몇 가지? 그거 12팩. 야, 12 곱하기 11 곱하기 12야. 아니요. 지민이 12, 신혜 나 12개의 공이 있죠. 몇 개? 12개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뽑는다 하면은 C를 쓰는 거야. 조합. 컨비네이션. 알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다 까먹었구만. 12부터 3개를 곱해라 이런 뜻이야. 1씩 줄여들으면서 몇 개를 곱해라? 3개. 그리고 밑에는 3팩으로 나눠라. 알겠습니까? 그냥 12, 아까 누가 얘기했죠? 12p3이라고. 12p3은요, 나누는 게 없는 걸 뜻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12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퍼미테이션, 순열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사건을 구하는 거야. 1번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그때 꺼낸 공이 모두 배구공. 그러니까 3개를 뽑는데 배구공들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뭐야? 3C3. 그래서 1번의 답은 12C3분의 3C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것만 계산을 잘 했으면 되네.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3, 2, 6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220. 220분의 3C3 얼마? 1. 3C3은 1이지. 3개가 있는데 3개를 뽑아.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다 뽑아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은요. 역시 전체는 12C3이고요. 꺼낸 공 중 2개가 농구공이다. 그럼 농구공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요? 2개를 뽑고요. 남은 거 8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얘는 220이고요. 4C2는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시면 돼요. 얼마? 6이죠. 8C1은 8입니다. 8개 중에 1개 뽑는 거는 8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4로 나누면 55. 못 나누죠? 55분의 12. 답입니다. 5번. 야구 선수가 안타 친 기록이다. 타석에 들었을 때 2루타를 칠 확률. 2루타를 10개 쳤대. 전체 몇 개 중에? 답은 200분의 10, 20분의 1. 답이에요. 흰 공, 검은 공 합해서 6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몇 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내요. 확인하고 넣고 반복했더니만 3번에 2번 꼴로 2개 모두 무슨 공이었다? 흰 공. 지금 상황 이해되십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얘가 합쳐서 몇 개래? 6개래. 합쳐서 몇 개래? 6개. 이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은 몇 개라고 볼 수 있느냐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검은 공은 몇 개라고 놓을 수 있어요? 6-X개 있겠죠. 합쳐서 몇 개니까?
6개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세팅? 근데 지금 몇 개를 꺼낸대요? 2개. 몇 개를 꺼낸대? 2개. 그럼 전체는 얼마? 62. 근데 2개 모두 흰 공이 나왔대. 2개 모두 무슨 공? 흰 공. 그럼 흰 공 X개들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그게 몇 번에 몇 번 꼴? 3번에 2번 꼴. 3분의 2였다라는 거야. 세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6C2가 얼마야?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15. 15분의 XC2. 얘가 3분의 2. 15분의 10. 그럼 XC2가 얼마 됐다라는 거야? 10 됐다라는 거죠? 그쵸? X 얼마? 5. 됐습니까? 흰 공이 5개나 있었다라는 거지. 이걸 구체적으로 또 계산을 들어가 주면요, 여러분. XC2는 X부터 1씩 줄여서 뭘 곱해라? 2개를 곱해라. 그걸 뭘로 나눠? 2팩토리얼. 그럼 얘를 1로 곱하면요, 20 되죠?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곱해가지고 20 되는 거 5, 4, 20밖에 없지. 알겠습니까? 6번. 예, 한 변의 길이가 1, 1 정사각형에서 여기에서 내부에 한 점 P점을 잡아가지고 PA 길이가 AB 길이보다 네? PA 길이가 AB 길이보다 짧대요. 그럼 이 P점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느냐 이건데, 당연히 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4분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겠지. 그러면 요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이건 길이가 1 되겠죠. 1. 이해돼요? 그럼 요거 내부로 찍으면 돼, 안 돼? 내부로 찍으면 PA 길이가 AB 길이 1보다 어때? 짧아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PA 길이가 1보다 짧잖아. 여기가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럼 P점을 여기 내부에 찍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P점이 면적으로 나오죠? P점이 뭘로 나와? 면적. 그러니까 얘는 면적분의 면적하면 되는데, P점이 찍힐 수 있는 전체 면적은 뭐가 되고요? 정사각형 내부. 그러니까 1이 되겠죠? 1분의. 안 써도 돼. 알겠죠? 전체 넓이분의 P점이 특정한 사건을 만족시키는 면적은 뭐야? 4분의. 뭐예요? 4분의 파이죠. 4분원의 넓이 4분의 파이지. 답은 4분의 파이가 확률이야. 끝. 자, 여러분 갑시다. 1부터 20까지 20장이 있어요. 한 장을 뽑는데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20가 여기에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또는 나오면 집합에서 뭐 떠올라요? 합집합.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A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0가지 중에서. 6가지 아니에요? 6가지. 그치? 3의 배수 6개 있잖아.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의 배수? 아, 왜 그래? 20가지 4의 배수. 그런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도 있죠? 몇 개? 몇 개? 12의 배수 몇 개? 그래서 결국은 P 합집합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 얘는 이거 2개 더하고 얘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얼마? 10. 답은 2분의 1. 그럼 5의 배수, 7의 배수 또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의 배수 몇 개? 4개. 7의 배수 몇 개? 2개. 근데 5의 배수와 7의 배수 20 안에서 교집합은 없죠.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0분의
4개랑 2개랑 더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20분의 얼마? 6. 2로 나누면 10분의 3이 답입니다. 2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36분에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서로 같은 눈의 눈이 나올 확률을 빼시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르겠지. 알겠죠? 서로 다른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30까지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껐는데 토탈 몇 개? 9개 중에 2개를 꺼낸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 C, 2. 얘는 9, 8, 72를 2로 나누니까 36. 그래서 36분에 2개가 모두 같은 색일 공일 확률은 흰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거나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4C2는 얼마고? 5C2는? 그래서 36분의 16 약분하라고 기다린 거예요. 8번 흰 양말 4켤레,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꺼낼 때? 3개. 그러면 전체 경우는 73. 그러면 얘는 몇 개? 7, 6, 5. 이걸 뭘로 나눠? 3, 2, 1. 그럼 3, 2, 6. 몇 가지 나와요? 35가지가 전체다.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6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려? 적어도 3켤레를 뽑는데 1켤레가 빨간 양말이래. 그럼 반대되는 사건은 모두 흰 양말. 3켤레를 뽑는데 모두 흰 양말. 1 빼기 전체 35분의 4개의 흰 양말 중에서 3개를 뽑는 거. 그게 흰 양말만 3개를 뽑는 거죠. 4C3은 얼마예요? 4C3은 4죠. 여러분 4C3을 4C3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4C3은 뭘로 계산해라? 4C1. 그러면 얘 얼마예요? 35분의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실 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뭐라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는 뭐였니? 리뷰, 복습이란 뜻이죠. A 합집합 B는 뭐였어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그치? 이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 A, B가 배반이면 어떻게 됐었니? A, B가 배반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배반은 뭐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일 확률은 얼마? 0. 그래서 PA 합집합 B는 이렇게 되겠지. PA 더하기 PB.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이게 절대 서로 간섭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 공 4개, 뭐 검은 공 5개 있어. 근데 빨간 공을 2개 뽑거나 검은 공을 2개 뽑을 확률. 그러니까 빨간 공 중에서 2개 뽑거나 검은 공에서 2개 뽑는다? 그럼 빨간 공 4개 중에서 2개 뽑을 때 검은 공이 영향 줘요? 야, 안 돼 막 이래요? 아니잖아. 상관없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배반 사건이야. 더 하시면 돼요. 그런 거 모르셔도 다 여러분은 다 맞게 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곱셈 정리는 곱은 집합에서 교집합에 관련된 거예요. 뭐라고요?
교집합에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곱셈 정리란 P, A 교집합 B를 의미해. 얘가 뭐가 되느냐 알아봤더니만 어디에도 얘랑 같은 식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집합이 나오는 경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동영상 보면 진짜 웃기겠네요. 여러분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면요. 전체 집합 표본 공간 S라고 할게요. 이때 A 집합 있고 B 집합 있으면요.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보세요. A 집합 있고 B 집합 있으면요. PA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는 NS분의 NA의 원소의 개수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원소의 개수라고.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조건이 먼저 선행되는 거야. 어떤 조건 아래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 그러면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자? 이랬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요런 표시를 해요. 바, B. 그래서 P, A, 바, B는요. B가 일어난 후에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걸 원소의 개수를 표현을 하면 B가 일어났을 때라 그랬으니까 B의 원소가 전체가 되는 거고 이 중에 A. 이 중에 A? 그럼 뭐야? 여기잖아 여기. 교집합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예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PA 바 B라고. 그런데 이거를 확률기호 P로 바꾸려면 위아래 뭘로 나누면 돼요? NS. 전체로 나눠주면 P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분모는 뭐가 돼? NS분의 NB. PB. NS분의 NA 교집합 B는 뭐가 되고? PA 교집합 B. 그래서 결론입니다. 조건부 확률 PA 바 B는요. 이렇게 쓸 수 있다. PB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그럼 이걸 왜 찾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PA 교집합 B가 나오죠? 그럼 PA 교집합 B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A 바 B 곱하기 PB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을 모르고서는 못 풀어요. 그래서 PA 교집합 B는 뭐다? PA 바 B 곱하기 PB.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PB 바 A를 비교하면요. 금방 외워져요.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야. 어떻게 금방 외워지냐면 이 바를 분수기호처럼 생각해버려. 그럼 누가 분모로 깔리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깔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 뭐 하면 돼요? 교집합을 분자로 올리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쉬워지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도 A 교집합 B가 있는데요? 1로 곱하면 되는데요?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B 바 A가 오면 A가 분모니까 PA를 곱해주면 분모가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그럼 교집합이 나와.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집합은요. 이거나 이거. 분모를 약분시켜준다. 그런 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도 기억해야 되겠네, 여러분. 요거 요렇게도. 왜 그러냐면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줘. 그 얘 구하래. 그 요게 같다라는 거 알아야지 구하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얘 기호는 누가 일어났을 때다? PA 바비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됐어요? 개념 체크 1번. 두 사건 AB에 대하여 A가 일어날 사건 확률이 0.4, A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 0.3이라고 한다. 이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기호를. A가 일어날 확률은 PA 0.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걔는 PA 교집합 B. 이건 0.3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동시는 교집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 그러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얘는 공식이 뭐가 돼요? 자, 9번입니다. 여러분 얘를 주목하세요. 자, 얘를 보시면요. 얘를 주목하세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뭐가 되니까? 얘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합집합이 아닌 게 0.5라는 거야.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은 뭐니? 합집합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 0.5. 이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1 빼기 0.5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0.3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얘가 0.3이야. 얘가 얼마야? 0.7. 합집합이 아닌 게 0.3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0.7. 아, 그런데 조용히 하시고요. 교집합은요. 합집합에서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부 확률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아직 조건부 확률 안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합집합은 두 개 더해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그거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래? 0.25. PB는 얼마래? 0.4요. PA 합집합 B는 0.5래요. 그러면 교집합은 0.1이죠. 그러면 PB바 A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될까? 누가 분모야? PA. 거봐, 금방 외워지지? 얘는 분자는 교집합. 그래서 PA 0.2분의 PA 교집합 B 0.1 구해놓은 거 쓰시면 돼요. 답은 2분의 1. 됐습니까? 다 지우고 2번 가겠습니다. 자, 9번. 여러분 9번 보시면요. A바 B가 0.2, 합집합이 0.6, A는 이거래요, 여러분.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PB도 구하고 교집합도 구하고 쟤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A바 B부터. 그러면 얘는 PB분의 뭐가 돼요? PA 교집합 B가 되죠. PB 확률을요. X라고 놔볼게요. PB 확률을 뭐라고 놔보자? X. 얘가 얼마야 지금? 얘가 얼마야? 줬잖아. 0.2. 얘가 X야. 1로 곱해. 그러면 P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 0.2 X. 이해되세요? 그런데 PA 합집합 B는요. PA 0.4 더하기 PBX 빼기 PA 교집합 B 0.2X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합집합이 얼마래? 0.6. 그래서 얘 0.6 넣고요. 0.4 얘는 플러스 0.8X
10 곱하고 4 넘어가면 2는 8x. 됐습니까? x는 얼마? 4분의 1. 0.25. 그러면 x가 0.25니까 여기에다 4분의 1을 넣으면 얼마야? 좀 계산 좀 해줘요. 0.2는 5분의 1이고 x는 4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래? 뭐래? P, B바 A 여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P, A 여집합 분의 P,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죠? 이해돼요? PA 여집합은 A가 아닌 확률이니까 0.4가 아닌 거 얼마? 0.6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B차집합 A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B차집합 A는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니까 B만의 원소니까 B 확률에서 A, B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래서 B 확률 구했죠. 0.25에서 교집합 확률 구했죠. 0.05를 빼시면 됩니다. 여기 교집합 0.05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위아래 10을 곱하면 60분의 20이네. 10만 곱해도 되겠네요. 에이. 전 100을 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얼마? 3분의 1 되겠습니다. 10번 60명 남녀 어쩌고 저쩌고 여학생을 뽑았을 때 여학생 29분의 그 학생이 A 학생 29분의 14 끝. 11번 여러분 10장 응모권 중 4장이 당첨. 그럼 당첨될 확률 얼마? 10분의 4. 그때 갑과 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때 갑을 모두 당첨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는 거야. 그러면 갑이 당첨을 뽑을 확률 아까 얘기했지 얼마였어? 10분의 4. 갑이 뽑았으니까 당첨제비도 하나 줄고 전체도 9장으로 줄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을이 당첨을 뽑을 확률은 9분의 3.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답은 30분의 4, 1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갑을 순서가 있거든 지금. 을이 당첨을 뽑는다라는 거는 갑은 상관없어. 갑이 당첨 뽑고 을이 당첨 뽑거나 을이 당첨됐다는 건 갑이 당첨이 아니고 을이 당첨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2개 더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구했단 말이야 지금. 그치? 1번에서. 그럼 얘만 구해서 더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갑이 당첨이 아닌 거는 10장 중에서 당첨이 아닌 제비 몇 개? 6개. 그럼 한 장 줄었으니까 전체 9장 되고 을이 9장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당첨 제비는 몇 개 있어? 4개. 알겠어요? 그럼 얘는 3 나누고 2 나누면 15분의 얼마? 4. 그럼 2개 더하면 얼마예요? 15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2번 A 주머니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 B 주머니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2개가 있다. 각각 7개, 6개가 있네요. 이때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주머니를 하나 선택해서 2개를 꺼낸대요. 그때 1번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올 확률. 그러면 A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와도 되고 또는 B에서 흰 구슬,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와도 되겠지.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표로. 흰 구슬 A는 3개, 검은 구슬 4개, 얘는 4개,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자. 아니, 하나씩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자. 알겠죠? 그럼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3개 중에서 1개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1개를 뽑고 이게 A 주머니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올 확률이지. 그럼 7C2 얼마예요? 7C2
21분의 3 곱하기 4,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7분의 4요. 그럼 B 주머니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자, 이게 답일 것 같지? 아닙니다. 왜요? A 주머니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잖아. 2분의 1을 곱했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하고 시작해야 돼. 그럼 뭐야? 6개 중에 2개를 뽑고 4개 중에 1개 뽑고 2개 중에 1개 뽑고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이 따라왔어야 돼요. 15분의 8, 15분의 4. 얘는 7분의 2, 105분의 30, 105분의 7, 4, 28. 그래서 2개 더하면 105분의 58. 그래서 1번의 답은 105분의 58이에요. 약분되면 약분하시고요. 2번. 나온 구슬이 흰 구슬, 검은 구슬 각각 한 개였을 때 그 꺼낸 구슬이 B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 요게 A였고 이게 B였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B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B 주머니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이 나왔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105분의 105분의 105니까 105는 다 없애버리고 30 플러스 28분의 28 이러셔도 돼요. 58분의 28 2로 나누면 29분의 14 답이죠. 자, 여기에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독립이에요. 그쵸? 얼마 전에 3.1절이었죠? 독립을 설명을 할 건데 독립은요, 여러분 정의가 뭐냐? 정의입니다. A, B 사건이 독립이다. 정의입니다.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독립이에요. 선생님 아까 PA 교집합 B는 조건부 확률로 PA가 B면 PB를 곱하는 거라면서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거야. A, B가 독립일 때는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다 이 얘기야. 여러분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독립은요. A랑 B랑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왠지 느낌이 서로 독립적이다 해가지고 배반을 떠올리는 애들이 많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독립은요. 이게 독립의 정의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여기에서 독립을 논할 때 A, B는 공사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의 자체가 A, B는 공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면 A, B를 뭐라고 부르자? 독립. 이게 성립 안 하면 종속이라고 하자. 이거는 종속이든 독립이든 무조건 되는 거. 일반적으로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요. 여러분. PA와 B가 뭐였어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지. 그치? 그런데 독립이라면 뭐라면? 독립이라면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PB 약분돼 안 돼? PB 약분돼 안 돼? 약분되잖아. 그럼 뭐 남아? PA 남죠? 독립이 이런 의미구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B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 그냥 A 확률과 똑같아지는 경우. 그림으로 못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얘는 이게 정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뭐였냐면
조건부 확률이 뭐였어요? MB분의 NA 교집합 B. 한마디로 이 녀석 분의 이 녀석이었다면 이 확률이 뭐랑 똑같냐면 지금 이거랑 똑같아진 거야. 이거 분의 이거랑 똑같아진 거라고. 그러면 A, B 두 사건을 뭐라고 하는 거야? 독립이라고 하는 거지. 교집합이 없는 걸 독립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까 배웠어요. 독립은 교집합이 없는 거는 뭐야? 배반 사건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의 반대말은 배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정의야. 이게 성립하면 하여간 A, B를 독립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성립 안 하는 경우 있지. 그걸 우리는 종속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종속. 그런데 여러분, 독립은요, 반대가 뭐라고요? 종속. 독립의 반대는 뭐라고요? 종속. 이게 성립 안 하면 종속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종속. 저것만 성립 안 하면 종속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데 독립에서 A, B가 독립이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건 독립의 성질입니다.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 A, B 여집합, A, B, A 여집합, B 여집합 모두 다 독립이에요. 모두 다 뭐라고? 독립. 지우고 정리할게요. 자, 다시 A가 공사건이 아니고 B도 공사건이 아닐 때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뭐라고? 독립. 이게 되면 독립. 이게 성립 안 하면 종속. 두 사건은 독립 아니면 종속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독립의 정의인데 독립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찾았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의미를 찾았어. 이걸 정리를 하면 이게 PA랑 같아지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또 성립하는 건 여러분, 또 성립하는 건 A, B가 독립이면 누구도 독립이라고요? 각각 둘 중에 하나 여집합 붙인 것도 독립이 돼요. 얘네들도 모두 다 뭐가 된다? 독립. 요렇게 됩니다. 정리하세요. 지웁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립이니까 두 개 뭐 하면 돼? 두 개 뭐 하면 돼요? 답은 0.28. 자, A, B가 독립이래요. 그럼 A랑 A, B 여집합도 뭐야? 독립. 그러면 A가 B가 아닌 게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건 PA야. 답이 얼마? B 여집합하고 A 여집합도 뭐야? 독립. 그럼 B 여집합은 A 여집합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거랑 똑같다. 이해되세요? 답은 0.3. 13번 한 개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그러면 사건을 집합으로 써보자. 2, 4, 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B는 1, 2, 3. 3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을 C라요. C는 3,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때 A, B가 독립인지를 봐라 1번, 2번은 B, C가 독립인지를 봐라, CA가 독립인지를 봐라. 이 얘기는 각각의 교집합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을 조사하려면 A, B의 교집합을 조사하시고요. 2번을 조사하려면 B 교집합 C를 조사하시고요. 3번을 조사하려면 C 교집합 A를 조사하는 거예요. 교집합을 다 조사해요. A 교집합 B 불러. 안 부르면 안 써요.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옆에다가 써보는 거야. PA 얼마? 주사위 한 개잖아. 얼마? PB 얼마? 얼마? 똑같잖아. PC 얼마?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얼마? 뭐하냐? P 교집합 C 얘 뭐야? C 교집합 A 얼마? 이거 6분의 1이에요. 다음부터 이거 안 써도 여러분 말로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다 쓴 거야.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풀 거야. 다음에 야 A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요. 3 이하 B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요. 그럼 교집합 뭐니? 2요. 짝수인데 3 이하 2요. 그쵸? 그러면 확률 얼마니 교집합? 6분의 1이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얘 되니? 안 되잖아. 그럼 종속이라고. 그래서 A, B는 뭐라고요? 종속. B, C 두 개 곱해서 B 교집합 C 되니? 되죠? B하고 C는 뭐예요? 독립. 이해되세요? 이거랑 이거 곱해서 B 교집합 C의 확률이 됐잖아. 이게 정의라니까. 이거 정의 만족하면 독립이라고 부른다고. 3번 A하고 C 두 개 곱하면 얼마야? 그게 이거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도 뭐라고? 독립. 됐습니까? 종속 독립 독립입니다. 14번 수시모집 갑을병 최저 학력 기준이 통과할 확률이 각각 갑은 4분의 3, 을은 3분의 2, 병은 2분의 1. 3명 중 2명만 합격할 확률 2명만 합격이래요. 그러면 갑, 을, 병 합격, 불합격이 2명만 합격한 거지. 합격, 불합격, 합격 2명만 합격한 거지.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각각 써보면요. 갑이 합격할 확률 4분의 3, 을이 합격할 확률 3분의 2, 병이 합격 못할 확률 얼마? 2분의 1. 얘의 6건의 확률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갑이 합격할 확률 두 번째 4분의 3, 을이 불합격할 확률 3분의 1, 병이 합격할 확률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갑이 불합격할 확률 4분의 1, 을이 합격할 확률 3분의 2, 병이 합격할 확률 2분의 1. 이거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는 약분되고 누구는 약분 안 되고 하니까 약분하지 마세요. 4, 3, 12, 24분의 6, 얘는 24분의 3, 24분의 2 이렇게 하고 이걸 더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통분이 돼 있으니까 24분의 11 되겠습니다. 답이에요. 자, 이번에 할 내용은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뭐라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면 독립이라는 말을 앞에서 배웠어요. 뭐가 있었어? 독립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 뭐냐? 얘는 사건이 두 개야. 독립 사건은 사건이 몇 개? 두 개. 독립 시행은 사건이 하나야. 독립 사건은 사건이 두 개 이상. 독립 시행은 사건이 몇 개? 한 개. 한 개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시행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는 사건이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 사건 뭐였어요? P, A 교집합 B가 정의가 뭐였냐고?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독립시행은요. 이 A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p라고 하면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걸 Q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PQ 더해서 얼마 되는 거야? 1 되겠죠. 1. 확률 총합. 6건의 확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1의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 6분의 1이라고.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얼마? 6분의 5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건 A를 n번 시행했을 때 이게 R번 나올 사건 A가 R번 나올 확률 이거예요. 사건 A가 몇 번 나온다? R번. 아까 예를 든 걸로 하면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면 12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R번 나올 확률 20번 나올 확률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럼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말에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시행한 거랑 두 번째 시행한 게 두 번째 시행이 첫 번째 시행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거야. 첫 번째 1의 눈이 나왔어. 두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니? 안 달라져.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6분의 1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예시로 갈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야. 찍어서 맞출 확률 얼마예요? 5분의 1이요. 근데 오지선 다 형인데. 5분의 1이죠. 그럼 틀릴 확률 얼마예요? 5분의 4. 그러면 여러분 네 문제를 찍었어요. 네 문제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정답을 두 개를 찍어서 맞출 확률 몇 개? 2개.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때 네 문제를 찍는데 찍어서 맞춘다, 두 문제를 맞춘다 그러면요 몇 가지가 있냐면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몇 가지가 있어요. 6개요. 그런데 이 각가지 경우의 확률이요 전부 다 똑같아요. 얘 맞출 확률 얼마? 5분의 1 곱하기 얘 맞출 확률. 얘는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5분의 1은 몇 번 곱하고? 2번. 5분의 4도 몇 번 곱해요? 2번. 이런 게 토탈 몇 개가 나와요? 몇 개? 나 이거 못 세? 몇 개? 6개 나오죠. 몇 개 나와요? 6개. 근데 이 6개를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4개 중에서 맞은 문제를 두 문제 선택할 경우의 수. 그럼 뭐야? 4C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항계수가 또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n번 시행을 했는데 사건 A가 나올 확률이 스몰 p인데 아닌 게 q인데 이게 R번 나왔다 그러면요. 얘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P, 라지 P, X가 시행해서 나온 횟수인데 이게 R번 나왔어. 그러면 얘는 NCR 나온 게 R번, 안 나온 게 N-R번 됩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양이 어디서 봤었어요, 여러분? 지수 이항계수 이항계수. 이항정리죠. 자, 여러분 이게 뭐랑 모양이 똑같다고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5문제 다시 이 문제로 가서 4문제를 찍으면요. 맞출 수 있는 정답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다 맞출 수도 있겠, 아니, 4문제까지 맞출 수 있겠죠? 4문제 찍었으면 다 못 맞출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N번 중에서 사건 A가 R번 나온다 그러면 R이 가질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중요해요 지금. 뭐가 될까요? 0. 한 번도 안 나와도 돼. 1. 한 번 나와도 되고 사건 A가. 2, 3, 4 해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N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봐. R은 0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 가능하다며. NC, R,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P 플러스 Q의 몇 제곱이니까 N제곱. 이게 이항정리야. P하고 Q라는 항에 N승을 전개했을 때의 모든 항의 모양이 바로 이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P하고 Q 더하면 얼마니? 1이거든. 그러니까 1의 N제곱해도 뭐야? 1, 확률 총합은 1이다라는 사실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위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공식 외워집니까 이제? 자, 여러분 1번 다 지었습니다. 얘는 동전을 몇 번 던졌어? 10번.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왔대? 3번. 그러면 10C3 앞면이 나온 게 3번, 안 나온 게 7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2분의 1이면요. 무조건 2분의 1에 10승 되겠죠. 그쵸?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10C3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10C3 120이죠? 이해되십니까? 120이죠? 4로 일단 나눌까요? 256. 2로 또 나눌 수 있네? 끝. 답이에요. 됐습니까? 2번.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요? 5번 던졌는데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생각해. 3의 배수 얼마? 36. 6분의 2니까 얼마? 3분의 1 되죠? 그게 몇 번 나왔대요? 3분의 1이 3번 나왔대. 그러니까 5번 중에 3번. 3분의 1이 3번이면 아닌 게 몇 번 나오는 거야? 2번. 아시겠죠? 그럼 이건 3의 5제곱 243 4 곱하기 10이니까 40 답이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15번입니다 여러분. 한발수와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래? 4분의 3. 그럼 명중 안 시킬 확률은? 4분의 1이죠. 4발을 쐈대요. 3발 이상이면 몇 발이 있어? 3발? 4발. 4C3 명중 4분의 3이 몇 번? 3번. 아닌 게 몇 번? 1번. 더하기 또는 몇 발? 4발. 그러면 4분의 3의 몇 승? 4승 되겠죠. 네? 어디요? 4발이면 3발 맞췄으면 1발은 못 맞춰야지. 3발만 맞추거나 4발 모두 맞추거나 이게 3발 이상. 아예 뒤에 4분의 1 없애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힘줘서 얘기하잖아요. 3발만 맞춘 거는 3발 맞추고 1발은 안 맞춘 거라고. 4발을 쏜 거야. 그러니까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1로 해서 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 얘 몇 가지 있고 4가지. 얘는 1가지밖에 없잖아. 알겠죠? 경우의 수가 달라요. 경우의 수가 똑같으면 태연이 네 말대로 해도 돼. 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4 몇 제곱 되고요?
4제곱 되겠죠? 앞에 거는 4 곱하기 3의 세제곱, 뒤에 거는 3의 4제곱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3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4 플러스 3 됩니까? 그럼 약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256분의 27 곱하기 7 7, 24, 189 끝이죠.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이란 거는 적어도니까 6거 모두 명중 못 시킨 걸 빼면 되죠. 어디서? 1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명중 못 시켰어. 4분의 3이 빵승이야. 이건 안 곱해도 돼. 4분의 1이 명중 못 시킨 것만 4번.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예요? 256분의 1이니까 1 빼기 256분의 1이니까 답은 256분의 255.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예, 여기 있네요. 그쵸?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2, 3, 5. 그러니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킬 거고 그 2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대. 양 3번, 음 2번. 4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답을 얘기를 했는데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A번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A, B 두고 A 더하기 네, A 더하기 B가 몇 번? 5번. 총 5번 던졌죠. 근데 A가 나올 때마다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갈 거고 B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 갈 거야. 그럼 실제 좌표는 2A 빼기 B가 되겠지. 이게 얼마 된 거야? 양의 방향 4가 된 거야.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5번이고 여러분이 암산이 가능하지만 좀 숫자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A가 몇 번? 3번, B가 2번. 그래서 소수의 눈이 몇 번 나왔구나? 3번.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만데? 2분의 1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5번 중에 3번이 2분의 1이고 2번도 2분의 1이고. 됐습니까? 32분의 10이니까 답은 16분의 5 되겠습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